치료자의 전문성과 인격,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 중 치료 성과에 대한 양적 연구에서 자아가 매우 취약한 내담자를 치료할 때 심리치료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법이 치료자의 전문성과 인격과 관계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 연구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 이론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맞을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자아 강도가 낮을 때 서로 맞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치료자의 전문성에는 자신의 성격 특성과 역전이 반응을 기법에 창조적으로 통합시키는 능력이 포함된다. 전문성은 심리적 기능 수준이 낮은, 즉 자아가 취약한 내담자를 치료할 때 치료 성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여기서 매닝거 프로젝트라는 게 나오죠. 매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이 매닝거 파운데이션은 1941년도에 창설됐다고 그래요. 캔사스 토페카라는 곳에서 1920년대부터 클리닉이나 여러 치료와 관련되는 역할들을 해오다가 1941년에 아마 매닝거 파운데이션을 창설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 칼 매닝거 그리고 또 윌 매닝거 이런 분들이 계속 미국 정신과 쪽의 치료,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생리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사회적인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연구하는 어떤 그룹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캔사스에서 1920년대부터 이렇게 활동하다가 2003년에는 휴스턴, 텍사스로 옮겨가서 현재는 휴스턴,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버그가 매닝거 그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쪽 연구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컴버그가 자기가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임상을 경험하면서 그 위에 컴버그가 특히 이 보드라인 쪽에 세계적인로 인정받는 학자가 됐는데, 경계선 인격 구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이론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이론을 세우시고, 이번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져온 이론들을 어떤 미국의 자아심리학과 통합해내면서 자기 입지를 붙이신 분인데, 그러면서 자아심리학 입장에서 경계선 성격 구조,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정식 사이코테라피 대상이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가져오기는 이론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계선 환자들은 정신분석이 아닌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로 치료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그룹들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예요. 전이 중심의 심리치료. 전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 트랜스퍼런스 중심으로 하는 게, 정신분석은 현대정신분석이 얘기할 때는 정신분석은 뭐냐면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와 리시스턴트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분들이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졌건 신경정적 인격 구조를 가졌건 아니면 정신적 인격 구조를 가졌건 모두 다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는 정신분석의 개념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 컴버그는 자아심리학자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그게 광범위한 용어로 쓸 수 없어서 자기
자기의 치료 방식을 중심으로 모인 그룹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리티라고 치료 방식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전이 중심 심리 치료,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 끝나면 나중에 이분들 그룹에서 만든 책들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지금 있는데 좀 두고 보죠. 이 그룹에는 컨버그뿐만이 아니고 프랭크 이어먼스라는 분이 있고 존 클라킨 그리고 케네스 레비 이런 쟁쟁한 학자들이 함께 연구진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보면 컨버그의 영상도 많이 있지만 프랭크 이어먼스라고 하는 분이 동영상을 꽤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분 아주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그룹의 치료 방식을 컨버그에 머무르지 않고 이 그룹 전체 치료 기법을 우리가 또 좀 공부를 한다면 한국에서 어떠면 이 경계선 인격 구조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우리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치료자는 치료자의 전문성과 성격 특성이 치료 성과에 영향을 덜 미칠 때 치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자아 강도가 높고 표현적인 치료 양식, 즉 치료자에게 다소 엄격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양식의 치료를 받은 내담자의 경우 치료자의 전문성이 부족해도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다. 자아 강도가 높은 내담자는 치료와 치료자가 덜 이상적이라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열심히 작업할 수 있다. 자아 강도가 낮은 내담자의 경우는 지지적 치료원, 표현적 치료원 간에 매우 전문적인 치료자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자아 강도가 낮은 내담자를 위한 치료로서 매우 전문적인 치료자가 실시하는 표현적인 심리치료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표현적인 치료는 치료 관계에서 전이 현상의 작업을 강조한다. 자, 여기서 컨버그가 얘기한 얘기는 어때요? 증세가 심한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나 여기서 컨버그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정신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치료자가 더 숙련된 분이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경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신경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치료자가 더 숙련된 분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로는 컨버그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표현적인 치료 양식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통 어떤 매체를 표현적인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게 expressive modalities of treatm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예술 치료다, 음악 치료다, 미술 치료다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익스프레시브 모델리티라는 말 속에서는 이 안의 생각이나 정서를 잘 표현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 이게 치료를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해석 중심의 치료인데 여기서는 다른 모델리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사실 꼭 표현적이라 그래서 예술은 아니지만은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 내담자가 스스로 조금 그 깨닫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그렇죠. 방식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중에 하나. 자아 강도가 높고 표현적인 치료 양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통 정신분석에 좀 더 가까운 쪽일수록 보통 중립성을 유지를 하고 내담자가 자기를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치료를 받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자아 강도가 높고 그리고 표현적인 치료 양식, 그러니 자기를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런 내담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내담자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받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치료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료자가
누구나가 다 아주 잘 훈련된 전문적인 치료자가 필요하지만 자아 강도가 낮고 보통 그래 조금 이분이 표현적인 모델리티를 넣으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는데 이렇게 둘로 그냥 심플하게 나눠보죠. 순수한 정신분석적인 치료,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 중심으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치료자가 조금 서투르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성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아 강도가 낮은 분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엔 이분들을 지지적인 치료거나 혹은 표현적인 치료 간에 아주 전문적인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신증적 환자나 혹은 경계선적 인격구조를 가진 환자층 전체를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분들만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라틱한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일반 정신분석적 이론을 그런 정신분석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 바로 자아 강도가 약한 이런 프리에더프란 환자층, 그 정신증적이거나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바로 치료하기 위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 강도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이 훨씬 더 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경증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성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석가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분석가가 자기를 조금 잘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도 소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분석가가 해석을 잘못한다면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자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아주 훈련이 좀 덜 돼 있다고 할지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아 강도가 약한 분들 경우에는 이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 내용에 자극을 주어버리면 이분들은 바로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이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분들 스스로가 치료를 계속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이렇게 느끼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자아 강도가 떨어지는 분일수록 전문성이 있는 이런 상담자가 그런 분들이 도와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을 돌보는 것은 일반적인 정신분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치료 기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레벨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독특한 이론들이 필요하다. 한데 여기서 컴버그는 미국에서 있었지만 미국 내 현대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독특한 이론이 이미 발전하고 있는데 그 스파틴스 중심으로 발달한 현대정신분석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인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독자적인 얘기를 계속 자기 이론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는 자아심리학도 공부를 했고 대상관계 이론도 공부했는데 이미 이런 컴버가 얘기하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이나 정신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독특한 이론을 개발한 모던 사이코널리스 현대 정신분석의 이론들도 좀 수용해서
그것까지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위에 더 집을 지었으면 더 좀 잘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학자들이 가장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독자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에 들어가면 같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으면서 서로 용어가 다르고 그리고 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른데 다른 분의 퍼스펙티브를 가져오면서 자기 퍼스펙티브를 더 얘기를 하면 이쪽도 살고 저쪽도 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과들은 일부는 매닝거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임상관찰과 또 일부는 필자의 경험에서 나온 임상관찰에 힘을 더 실어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2전장, 3장에서 경계성 성격구조 내담자를 위해 택할 수 있는 치료로서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 또는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제안하였다. 이런 수정된 분석적 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에서 정신분석 지향적인 높은 수준의 심리치료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담자의 주된 부정적 전이를 체계적으로 혼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담자를 다루는 심리치료자는 변형된 기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알아야 하며 광범위한 의미에서 치료를 구조화해야 하며 동시에 본질적인 중립성의 입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내담자가 행동화할 가능성이 클수록 치료자는 추가적인 구조를 더욱 숙련되게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담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치료자가 성급하게 조언을 주는 형태로 지지해주고 싶은 유혹에 굴복할수록 치료자가 내담자의 삶을 하려 하면 할수록 전이 상황을 모호하게 할 위험이 더 크며 내담자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대신 장기적 치료 목표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반면 분석 상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다면 즉 치료자가 내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 시간에 나오는 대로 자료를 해석하려 하거나 치료자가 치료 시간에 전이 행동화에 따른다면 치료가 정체 상태에 빠진다. 치료자가 내담자에 대해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치료 시간 안에서 그리고 내담자의 삶에서 필요한 구조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모든 내담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자의 전문성을 시험하고 이에 따라 독특한 적합성이 결정되며 이는 예후적 과정 변인이 된다. 경계선 성격 여기서 좀 멈춰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 내담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많은 새로운 기법,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치료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치료 시간 안에서 그리고 내담자의 삶에서 필요한 구조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데 어쩌면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그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상으로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건데 이분은 이쪽 얘기도 맞고 저쪽 얘기도 맞고 이것 이상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현대 정신분석 입장에서 본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 중심으로 하는 것은 뉴라틱한 레벨에 가게 되면 다 그 필요한 일인데 프리에드파는 입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드라인 인격 구조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중립적이거나 해석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처음부터. 그래서 본질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무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분들에게도 정통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저쪽에도 또 다 좋은 치료자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지나친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티를 무시한 그냥 이론적인 공리공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로는. 왜냐하면 현대적 심리학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서적인 공감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 코어 라인과 비슷해요. 이 지점에서는. 그런데 컴버그는 지금도 중립적인 입장, 해석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게 자아심리학적의 어떤 정통 이론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론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도 비난받지 않고 싶어서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근데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데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조이닝이나 미러잉 중심으로 이분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돼요. 오랫동안 가다가 이분들의 이고 스트렝스가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 중심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마치 이것이 동시에 이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치료자의 전능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컨버가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냥 지지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석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주 고난도의 치료자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해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접근이에요.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치료자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리치료자의 인격 특성의 영향을 역전의 요인이나 치료자의 기법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임상적으로 치료자의 인격, 기법의 수준, 역전의 반응 사이에는 밀접하고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 는 인격적 측면과 역전이는 그래도 구별될 수 있다고 했으며 특히 경계선 내담자를 치료할 때 심리치료자와 분석가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경계선 내담자 사례를 치료할 치료자에게 바람직한 인격 특성은 어떤 것인가? 경계선 내담자 사례의 치료자는 진실한 대상관계 능력을 지녀야 한다. 경계선 사례의 치료에는 치료자의 상당한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경증, 경계선 사례, 정신병의 치료가 연속 손상에서 치료자가 자신의 공격성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내담자의 불가피한 행동화에 대한 치료자의 태도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 분석가가 관심이 없다면 행동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분석가가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 또한 행동화를 조장한다. 또한 분석가가 도덕적 가치에 대해 명료한 감각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치료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 반면 도덕적인 태도는 해롭다. 티초는 또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분석가와 치료자들은 겸손하고 허세 부리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서 자기 수용적인 인격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티초의 관찰은 분석가가 자기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내담자를 만날 때 치료의 관계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아마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자의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심리치료자의 자기애적 문제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를 장기 치료하는 데 가장 좋지 못한 예우적 요인이다. 이러한 내담자의 심각한 퇴행 가능성, 강하고 부정적인 전이 반응 및 특히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이 역전이의 복잡성은 심리치료자에게 최대의 스트레스가 된다. 좌절을 주는 상황에서 대상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자기애적 경향성을 지닌 치료자가 경계선 내담자를 치료하고자 할 때 크게 불리한 점이 된다. 네, 여기서 굉장히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에서 보는 것은 치료는 인격에 의한 치료라고, 상담자의 인격이 도구가 된다고 봐요. 인격에 의한 치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퍼스널리티나 캐릭터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내담자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제일 저희가 분석가를 배출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훈련하시는 분이 자기애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느냐가 관건이에요. 누구나 자기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게 내담자를 돕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입장에 나서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어텐션이 자기에게 있는 나르시시즘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 치료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나르시시즘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상담자가 나르시시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치료가 되겠느냐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성숙을 돕는 게 우리 상담자라고 한다면 내담자의 정서적인 성숙을 도와줘야 되는데 상담자가 중요한 부분에서 지나치게 자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담자를 돕는 과정이 내담자를 돕는 게 아니고 나를 돕는 과정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버리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대상으로서 내담자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프로페셔널 에틱스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담자를 위한 인터벤션인지 자기를 위한 인터벤션인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역전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게 자기 안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첫째 포커스가 갖추어지면 내담자로부터는 역전이를 내가 컨테인 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불편하니까 내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이 먼저 인터벤션이 가버리게 되면 내담자의 불안이나 공격성이 나한테 지금 다가왔어요. 내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안, 우울, 뭐 이런 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성숙한 내담자라고 한다면 이걸 컨테인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한가, 무엇 때문인가, 이분의 공격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근데 이분이 이게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안에 담아낼 수 없는 정서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내가 엄청 힘들지만,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도 이게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페인풀하죠. 굉장히 페인풀하지만 저분을 돕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컨테인하면서 저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느낄 때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자기 의식으로 못 가져가고 계속 나에게 투사하고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분의 그 무의식 속에 무의식의 어려움들을 공감해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데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면 바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대부분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이분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죠.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아마 그 불안은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관계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이 많아서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어떤 내담자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내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느끼는 정서는 과거에 선생님의 아버님하고 관계에서 아버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마다 거절하던 아버님에 대해서 느꼈던 정서를 저한테 전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불안한 것도 자기 탓이고 자기 공격성도 자기 탓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어떤 면에서 회피하려고 했던 정서, 불안이나 공격성을 자기 거라고 지금 크게 인식하지 않고 나를 공격함으로써 이 부분은 지금 방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왜 오늘 저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 사람은
자기 정서를 나한테 지금 무의식 중에 자기가 느끼는 정서를 자기가 느끼지 않고 나한테 주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오늘 그냥 불안해 하시면서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분에게 그 원인을 어떤 발생학적으로 그 사이코 다이내믹하게 아주 멋진 해석을 통해서 이분에게 이거 돌려줬어요. 지금 나한테 느끼는 모든 정서나 생각은 지금 발생한 게 전이 속에서 발생한 거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만 그 원인은 사실은 원대상과 관계에서 당신이 억압하고 있었던 정서를 나한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그 자아 강도가 강하신 분들, 그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분들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에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을 내가 비난하고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불안하다고 한 게 이게 사실은 내 정서였나 보네요. 하면서 선생님 그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인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뉴라티감 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은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선생님 또 해석 왜 그렇게 엉뚱하게 하세요? 자기가 성찰해 보니까 내 생각에 그게 아닌데요? 라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기 자아 강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건 방어가 정상적인 치료 기법의 인터벤션인데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에게 그 얘기를 하면 이분은 그것을 이 해석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지금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불만 있어 한 얘기인데 왜 선생님이 책임 회피하면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뭐 수십 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나한테 화가 나서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분을 해석적으로 돕지만 자아 강도가 약한 분은 내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것을 지금 해석적으로 이분에게 되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선생님 오늘 저에게 느끼는 정서는 아마 내가 선생님에게 오늘 회기 중에 이런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생님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반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느꼈던 정서를 잘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혹시 좀 더 선생님이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신이 어린 시절에 그 상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전이한 거라는 얘기는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아니고 오늘 히어앤드 나와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정서 그걸 일단 긍정해 주는 그 정서를 변경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분은. 지금 이분은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나 생각을 일단 긍정하면서 이게 이분들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느끼는 생각이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뭐 그럼 제가 아마 선생님에게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불편한 게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분이 자기의 불편한 정서나 나에게 느끼는 어떤 정서들을 더 잘 표현하도록 해주면 이게 이분의 방어라 우리는 알고 있죠. 이분이 자기의 불안이나 공격성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방어한다고 하지만 그 지점을 밝혀주는 대신에 지금 그 지점에 이분이 느끼는 것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얘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항에 조이징하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저항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라티감 환자 같으면 저항 자체를 분석해서 이분이 그 저항을 내려놓도록 하는 건데
이 경계선 인격 구조에 있는 분들은 그럴 이고 스트렝스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냥 정서에 대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가 받아들여진다는 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점차 이고 스트렝스가 강화된다는. 그래서 이분이 점점 정서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래된 과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이 정서들은 사실은 이분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나한테 준 것인데 이건 내가 되돌려줘 버리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까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빠져나오는 거죠. 이건 내게 아니고 선생님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나는 그 정서에서 빠져나오고, 아니면 정말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특히 공격성이 많은 분들 경우에 내가 못 견디면 보통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동안 굉장히 애써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을 돕는 역량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선생님 중에 아주 선생님 같은 내가 잘 아시는 치료자 중에 선생님 같은 분들을 잘 돌보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하고 한번 만나보신 생각이 없으신가요? 하면서 이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넌지시 이분을 내 환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상처받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치료자로서 충분하게 대접받고 싶고, 근데 그 그러지 않는 이 내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내 나르시시즘이 상처를 받아서 그걸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분들의 공격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 공격성을 감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나의 무력함 때문에 나는 치료자로서 그래도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분에게 참담하게 비난받고 평가자라 되고 무시당하면서도 내 정서를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일단 해석을 통해서 선생님 거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이렇게 역전이 저항이 생겨버리다니.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자객적인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자객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치료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애적 이것을 다루는 게 정말 순간순간마다 다른 어떤 상황을 형성되고 벌어지면서 그게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계속 반복되고 몇 년이고 이렇게 견뎌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우리 이영희 선생님한테 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얘기 좀 듣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치료자든지 내담자든 간에 그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에서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닫는 때가 되면은 사실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격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꼭 의식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이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은 그 내담자로부터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거를 맞서 싸우지는 않더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보면 교묘하게 피하더라 이런 거죠. 근데 교묘하게 피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거 내가 공격당한 것 같지도 않지만은 뭔가가 나한테 돌아온 같은 느낌도 분명히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뭐랄까 이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벽이 쳐지는 느낌이잖아요. 서로 간에 조심해야겠구나라고 느끼면 벌써 이미 그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잘한다고 잘했지만은 사실은 공격한 거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고 교묘하게 가는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아주 네, 이렇게 나이스한 모습인데 정서적으로는 알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요. 이게 버리는 것인지 아닌지 공격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로 보면 아주 나이스하게 이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정서적으로는 이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뱉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뱉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치료적인 세팅 속에서 그걸 자꾸 피드백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 그 치료적 상황이 아니라 그 뭐 일회성 만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뭐 본능적이라 할까요? 그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자신 보호가 먼저 가죠. 그래서 이게 자객적인 태도가 먼저 나와버린다니,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솔직히 상대방이 그 뭐 돌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잘했다 그냥 이러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통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고 하는 프로이드 얘기이대로 이 공격성이 주는 쾌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짜릿하죠. 근데 그걸 사실 당하고만 있게 되면은 그게 뭐랄까 이게 우울감으로 막 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번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만한 어떤 용기가 안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들이 아주 그냥 잘 발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교묘한 방법이든지 무슨 방법이든 간에 나를 지키는 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은 좀 내가 안전하다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번째는 그런 상대방의 그런 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를 보호하되 상대방에게 데미지가 가지 않으면서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일단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죠. 우리도 보호받으면서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상담 속에서 다룰 때는 그분들의 어그레션이 표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에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행동화는 절대로 금지시키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하게 허용해 준다. 근데 언어 표현이 언어지만 그것이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고 공격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이건 절대 안 되지만 그냥 자기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외부에서 액팅아웃을 할 확률은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그것이 표현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분들 특히 경계선 내담자들은 대부분 원초적인 공격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구강기적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공격성이 언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우리 듣기 싫은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서는 힘들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자기 불편한 정서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치료가 진행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나이스하게만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 치료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이스한 어떤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치료는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생기고 그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언어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